key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다가 정수값 22를 저장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22, 20, 3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포인터와 배열을 같이 사용해 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배열을 제어한다? 뭐 배열 값을 제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배열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 변수 선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int ARR 해서 10개.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켜서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뭔가 바꾸든 뭐 어떻게 저장하든 값을 바꾸든 뭐 값을 빼내서 연산하든 이런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사용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인터 변수와 배열 변수 선언했을 때,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켰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int ARR, int라고 해서 정수 5개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원래 정수값 하나가 4바이트라고 했을 때 0번째부터 이 한 칸이 1바이트예요. 그래서 4바이트씩 5개네. 4바이트씩 뭐 이래서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차지한다. 그래서 0번째 배열을 0번째부터 값을 이제 접근한다고 했죠.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있겠죠. 그래서 4, 5, 20, 20바이트. 뭐 여기서 왜 정수가 4바이트냐? 나는 8바이트로 배웠는데 뭐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나중에 뭐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뭐 단어가 나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int를 4바이트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4바이트예요. 또는 8바이트로도 정할 수도 있어요. 내 컴퓨터가 예를 들면 정수를 int를 8바이트로 딱 정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5개 정수 5개 저장하는 배열을 선언하면은 8, 5, 40, 40바이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겠죠. 근데 제 경험상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경험상 학생들한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키고 사이즈 오브 인트 그래서 사이즈 오브 함수 사용해서 인티저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대부분 4바이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4바이트라고 했을 때 현재 제 컴퓨터에서 4바이트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4바이트라고 했을 때 20바이트가 사용된다. 0번째부터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배열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 이제 배열 간단하게 복습했고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아스테리스크 P에서 int 아스테리스크 P 포인터 변수 정수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int 밸류 그래서 얘 4바이트 하나당 한 칸에 1바이트라고 했을 때 얘 4바이트 이렇게 노란 칸만큼 그렇죠? 4바이트 4칸 차지하겠죠. 그리고 포인터도 4바이트예요. 그래서 int asterisk p 하면 선언을 딱 하고 사용하면요 메모리에 포인터 변수에 어떻게 보면 4바이트 메모리 잡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asterisk p에서 포인터 변수를 딱 선언하고 사용하면 포인터 변수가 밸류를 가리키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씩 쪼갰을 때 여기가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이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 변수 가리키는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P한테 P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포인터 변수 선언했죠. 근데 캐릭터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엔 캐릭터 워드 캐릭터형은 자료형 단일 문자 자료형이 1바이트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1바이트 보이죠? 그런데 캐릭터하고 아스테리스크 P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면은 캐릭터형이니까 1바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포인터의 크기는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크기는 가리키는 데이터의 타입과 관계가 없다.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므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정수가 4바이트고 포인터 변수도 4바이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정수 int가 8바이트고요. 포인터 변수도 8바이트입니다.
32비트 시스템이냐 64비트 시스템이냐 그거에 따라서 자료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모든 게 다 달라진다기보다는 전 대표적으로 이제 인트와 정수형이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변수, 캐릭터 아스테리스 P 포인터 변수로 이제 선언하면 4바이트고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죠. 그냥 캐릭터 변수. 그래서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가 1바이트짜리 그렇죠? 캐릭터 변수 가리키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열은 어떨까요? 배열은 일단 결론적으로 딱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캐릭터 아스테리스 P 워드란 포인터 변수 있잖아요. 얘는 4바이트. 일단 4바이트 설명드렸죠. 4바이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캐릭터 워드 30 하면은 캐릭터 하나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30바이트죠. 그래서 1바이트 쭉 위로 쭉 점점 뭐 더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포인터 변수가 누굴 가리켜요? 제일 처음에 0번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배열의 시작 주소고 ARR 워드 또는 ARR 워드 0번째의 주소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면은 그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켰죠? 그러면 그 해당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배열의 값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하지 이따가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정수형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 배열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얘는 4바이트씩, 아까 캐릭터는 1바이트시죠? 얘는 4바이트씩 했는데 가리키는 건 무조건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죠. 0번째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포인터 변수를 좀 선언을 해볼게요. 배열 먼저 선언할게요. 인트 간단하게 ARR 3 해가지고 초기화를 그냥 10, 20, 30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인트 아스트리스크 P 언더바 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요. 가리킬 때는요. P 언더바 인트가 ARR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다르죠? 우리가 int value라고 했을 때 밸류가 10을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잠깐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요. p 언더바 int가 value의 주소를 가리켰잖아요. 여기서 배열과의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이 주소, 이 end 표시, 이 주소 표시를 넣냐 안 넣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일 변수, 그러니까 정수형 값, 그러니까 배열이 아닌 정수형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 했을 땐 주소를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주소를 안 넣고 이름만,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만 넣으면요, 그 배열의 주소를 가리킨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만 사용하면은 그 배열의 주소인 거죠. 정확하게는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0번째의 주소라는 겁니다. 네, 배열의 0번째 주소.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AR, 여기는 AR라 있잖아요. 이름만 사용했잖아요. 주소 안 넣고. 이렇게 하면은 배열 이름만 쓴 거죠. 그래서 배열 이름만 쓰면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0번째 주소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 거죠. 뭐가? p int라는 포인터 변수가.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자료용, 그러니까 int, 캐릭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자료용, 동일한 자료용의 포인터 변수가 배열도 가리킬 수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포인터 변수는요,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포인터 변수는요, 그냥 4바이트 메모리다, 혹은 8바이트 메모리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접근하시지 너무 깊게 막 여러 가지를 막 그걸 넘어서 생각하면요 더 헷갈리니까 그냥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 메모리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터 변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게 자신과 동일한 자료용의 변수를 가리키던가 자신과 동일한 자료용 배열을 가리키던가, 네, 그런 역할이다. 그러기 위한 포인터 변수다. 그래서 이 p int를 통해서 ARR의 그러니까 정수형
배열이죠. ARR 배열의 값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Cout 해가지고 ARR의 0번째를 이제 출력해보고, 네, 한번 그러니까 출력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ARR 0 출력 땡땡 해주고 ENDL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그렇죠? 배열은 0번째부터 접근하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잘 나오죠.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 방법만 알면 돼요. 아스트리스크 p 언더바 int, 네, 그거에 플러스 0번째에다가 제가 22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p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다가 정수값 22를 저장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22, 20, 3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스트리스크 p int의 1번째에다가 100을 저장해라. 그러면 출력하면은 22, 13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배열의 값을 접근해서 네, 바꾸는 걸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바꿔보죠. 연습 삼아서 아스트리스크 p 언더바 int의 3 세 번째에다가 제가 17을 넣을게요. 아, 여기 2번째죠. 3이 아니라 22, 117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로 배열을 가리켜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네, 0번째, 1번째, 2번째 이 값을 바꾸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써볼까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1번째, 그러니까 정확히 2번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어떻게 지금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접근해서 값을 바꿨잖아요. 포인터 변수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제 배열을 가리켰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긴 하지만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3 그리고 시간상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1번째, 2번째에 133, 233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용 방법 중 하나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밑에 이제 알려드린 방법 배열 접근 방식을 이제 포인터에 적용한 거예요. 이런 문법도 가능하다라는 보여드린 거고, 배열 이름이 포인터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했던 p 디스크 p 언더바 int의 이것과 동일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이제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수는 이제 배열 정수 선에서 연습해봤으니까 이제 문자열을 좀 사용해 볼게요. 문자열의 특징 제가 문자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항상 끝에 널문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str 한 10개만 선언하고 헬로 이렇게 해서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네, 출력해보죠. 자, 열 출력하고 땡땡 넣고 str 네,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ENDL. 그래서 이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면은 자동으로 끝에 널문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문자 출력 잘 되는지 헬로. 자, 출력 잘 되죠? 자, 확인했으니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가르쳐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변수 캐릭터 아스트리스크 p 뭐 p 캐릭터 뭐 이렇게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똑같아요. 가리키는 거는 p 캐릭터가 str을 가리킨다. 네, 정수형 배열이든 캐릭터형, 그렇죠? 배열이든 배열 이름만 쓰면은 그 배열의 주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네, 나타낸다. 그래서 이름만 쓰면 원래는 이제 단일 문자면 엔드 표시했었죠. 근데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p 캐릭터가 str을 가리키는, 그렇죠? 그 코드를 여기다 넣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p 캐릭터에 제가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거, int에서 정수 포인터 가리켰던 거 똑같이 아스트리스크 p 언더바 캐릭터의 0번째에다가 p
P를 넣어볼게요. 대문자 P. 그러면 헬로의 맨 앞 글자에 그쵸 0번째에 P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PELLO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번째에다가는 I,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헬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2번째는 A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연습해 보는 거죠. 3번째는 N, 그리고 4번째, 정확히 5번째죠. 정확히는 5. 초기화를 헬로로 초기화했지만은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바꾸고 이게 피아노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여기서 알파벳 L이 몇 개인지 한번 출력을 좀 해볼 겁니다. 포인터 변수 통해서 한번 네 응용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while문 해가지고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자. 이 조건문이죠.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데 만약에 P 캐릭터의 값이 캐릭터의 값이 L이면은 정수값을 올려줘서 몇 개인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값을 저장할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int count 라는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L을 만나면 count 플러스 count만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자, P 캐릭터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데 이 코드만 넣어서는 계속 무한반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P 캐릭터 현재 0번째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은 조건을 보면은 P 캐릭터 지금 0번째를 가리키고 있는데 첫 번째 0번째는 H죠. P 캐릭터가 또 보니까 조건이 널이 아니면 계속 반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P 캐릭터는 현재 계속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배열의 0번째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P 캐릭터가 가리키는 거 0번째 가리키고 있는 거를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값을 비교를 해야겠죠.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계속 str에 0번째에서 1번째로 옮기고 2번째로 옮기고 3번째로 옮기고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P 캐릭터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은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을 다음 문자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계속 0번째 하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P 캐릭터가 str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는 P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str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 정확하게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겨줘야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H인지 E인지 L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L이 그쵸? 몇 개인지 계속 다음번 넘어가면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게 처음에 str이 0번째였다가 그 다음에 str 1번째를 가리키고 2번째를 가리키고 3번째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cout L의 개수는 땡땡 하고 카운트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하고 endl 뭐 이렇게 그리고 현재 P 캐릭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가리키고 있는 값은 뭐 해가지고 P 언더바 캐릭터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자 헬로하고 문자 L의 개수는 2 나와요. 근데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값 뭘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자의 제일 마지막 끝에 뭐가 있죠? 널 문자가 있죠. 현재 지금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P 캐릭터에 현재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가리키고 있는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거든요. 현재 P 캐릭터가 뭐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널 문자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널 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P 캐릭터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헬로우에서 널 문자 했으니까 5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5가 나오면은 P 캐릭터가 널 문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은 5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에 출력하면 헬로 나오고 L의 개수는 2개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값은 5.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1번째의 값을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아까 방금 얘기는 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P 캐릭터가 처음에 STR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STR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고 P 캐릭터가 이렇게 STR의 1번째, 2번째, 3번째 이 코드 통해서 P 캐릭터 플러스 이거는 뭐예요?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1바이트씩 넘어가면서 다음 번을 가리켜라 이 말입니다. 포인터 변수와 배열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요. 이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리키고 몇 번째, 그쵸? 어딜 가리켜서 출력해봐라, 3번째 가리켜서 출력해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중간에 P 캐릭터가 STR의 1번째 그거에 뭐를 가리켜요? 주소를 가리켜야겠죠? 포인터 변수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제가 중간에 이 코드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출력 뭐가 나올까요? 문자를 출력하면 str 하니까 헬로가 나오겠죠. 그리고 L의 개수는 똑같이 카운트니까 2가 나와요. 근데 이 Y문 닫고는 카운트를 구하기 위한 어떻게 Y문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P 캐릭터가 STR의 1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1번째 주소예요. 1번째 STR 1번째는 어디예요? HELLO에서 2죠. 그쵸? 2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값은 해가지고 현재 P 캐릭터의 마이너스 1번째 값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 근데 현재 제가 1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이 코드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H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포인터 변수는요,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예요. 배열 이름만 넣었을 때는 배열의 0번째의 주소인 거고 배열의 1번째, 직접적으로 이렇게 1번째 주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P 캐릭터가 가리키고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한 연습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는 포인터 변수 그리고 배열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배열의 값을 접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열과 포인터 변수 함수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응용하는 그런 연습하는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죠? 포인터 변수가 가리켰을 때, 배열을 가리켰을 때 어딜 가리키냐, 그 배열의 이름만 썼을 때는 그 배열의 0번째를 가리킨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그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어떻게 바꾸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배열의 몇 번째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키는 건지, 플러스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가, 그쵸? 플러스 연산, 그쵸? 사용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다음 주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 주소 가리키고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1번째 주소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해봐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에 마이너스 1번째의 값을 출력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응용해 봤는데 이거 말고도 연습할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 헷갈리면요,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 변수와 배열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